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영양석입니다. 자, 오늘이 7월 9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2시 5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를 보면 그렇죠. 배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또는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 그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을 저버리지 않고 하루 만에 바로 반전을 하죠. 또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는 그런 모습이 다시 또 가동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우리 증시죠.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지수 상승 장세가 나올 만도 할 텐데요. 나올 듯 말 듯 마치 젖은 장작 같습니다. 연기만 나지 아직 불은 잘 붙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현재 지금 비대면 또는 언택트라고 하는 개념이 뭐 활활 불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카카오나 네이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 미국 시장의 마가라고 하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게 그렇게 올라가고 있죠. 맹위를 떨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지수는 전체적으로 현재 바로 하루 만에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로 반전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시장 판도 측면에서 본다면 역시 많은 종목들이 동시다발로 올라가는 현재 종목 장세 성격이 강합니다. 해서 초점을 맞추기 쉽지 않은 상당히 복잡한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건데요. 자,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저기 쓸만한 종목들, 해볼 만한 종목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막 나타나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종목들을 섭렵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그들 종목 관찰하는 정도로 계속 보더라도, 깊게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매수는 가급적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또 종목 구성은 또 가급적 단출하게 가셔야 됩니다. 아무리 종목장 들어가더라도 종목 보유하고 있는 종목 수가 10개가 넘어가면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10개 정도 내외로 압축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력 종목과 비주력 종목을 구분해야 되고요. 또 장기 종목과 단기 종목을 또 역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시장을 특징을 보면서 시장을 맥을 짚어보도록 하고요. 특별히 오늘은 종목 장세답게 시장 내부적으로 보면 일정 테마가 순환매처럼 현재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죠. KH 바텍이나 또는 현재 MC넥스 같은 종목들이 주목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말해 스마트폰 관련주, 그 테마주를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갈 건데 그 전에 앞서서 그동안에 우리 종목들을 어떻게 볼 것인지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뭐 당연히 보유가 된다는 것이지,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가 되는 거고, 그게 부대되는 삼성전기도 이제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종목을 압축한다고 한다면 삼성전기를 빼고 삼성전자 합치는 것은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가 말씀드렸죠. 75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다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갖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전기차 관련 또는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삼성 SDI나 또는 LG화학을 쫓아가면서 매수하는 것은 부담되지만 어쨌든 있는 물량 그대로 가져가는데, 굳이 그들 종목 중에서 뭔가를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계속 말씀드리는 종목이 있죠. 바로 SKC입니다. SKC는 지금도 매수가 된다는 거고요. 이격이 좀 벌어져 있지만 이 종목이 워낙에 출중합니다. 또 이 종목은 이미 금융 목표가 근처까지 와 있는 상태죠. 제가 4만 원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벌써 7만 원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목표가입니다. 목표가 7만 원인데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목표가를 수정할 수밖에 없죠. 현재 7만 원이 아니라 9만 원 정도를 올려야 된다는 건데요. 자, 그 점은 네이버도 비슷합니다. 네이버는 당연히 무조건 보유가 되는 거고요. 사실은 지금도 매수가 됩니다. 근데 2차
수정한 목표가가 30만 원인데 30만 원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할 수 없이 목표가를 또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5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네이버가 보여주고 있는 그 역량이 지금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더욱더 빛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네이버 자 목표가 수정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보이고 또 안 갖고 계신 분들은 포트폴리오 구성 차원에서도 매수를 좀 해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일단 이제 큰 종목들 위주로 말씀드렸고요. 작은 종목들은 그전 EUV 관련주 중에서 EUV 극자에서 노광기 시리즈 중에 제3탄과 5탄 정도는 보유해도 된다 했던 건데 해당 종목이 동진세미캠과 PSK 같은 그런 종목인데요. 그냥 보유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자, 이 UV 시리즈 중에서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한솔케미칼에 이제 매수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도 그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런 종목 장세가 펼쳐질 때에는 이 UV 시리즈에 연연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많은 선택 대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 테스나, 네페스 뭐 이런 종목들을 갖고 계시다면 그대로 보유한다는 관점 해주겠고요.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중에 하나를 매수할 수도 있겠다는 건데 이제 EUV 6탄과 관련돼서도 후보 종목들을 말씀드렸었죠. 테스, 또 원익 IPS, 또 뭐가 있습니까? 월덱스 같은 종목들이죠. 월덱스는 또 많이 올라갔네요. 그리고 또 ISC 같은 종목들이 그 후보 종목이 된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뭐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게임 관련주 중에 네오위즈에서는 네오위즈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격해서 매수할 때는 아니고, 현재 있는 물량만 그대로 가져가는 정도로만 일단 국한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에 제가 쭉 긍정도로 말씀드렸던 추천 성격에 있는 종목들을 간단하게나마 스크린을 했습니다. 보다 섬세한 판단은 다른 기회에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뭐 거기까지 했고요. 순서를 밟아서 오늘 시장을 보도록 하죠. 일단 먼저 이슈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미국 시장은 이른바 마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구글 같은 그런 종목들이 계속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상 최고치 랠리를 갱신하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죠. 자, 썸머 랠리로 연결되고요. 이런 흐름은 여건상 연말 연초 장세, 즉 앞으로도 6개월, 7개월 그 이상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커요. 그만큼 주변의 환경, 특히 언택트와 관련돼서도 그렇고요. 4차 산업과 관련돼서도 그렇습니다. 자, 그들 종목이 계속 이끌 가능성, 초유동성 장세에서 더욱더 빛을 발할 것이다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와 관련돼서 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른바 BBIG 빅이라고 있죠. 빅7, BBIG7 중 투탑. 사실은 투탑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투탑이 된다는 건 카카오가 더 세요. 어쨌든 우리는 네이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 카카오가 미국 증시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미국의 마가와 가장 유사한 컨셉을 갖고 있는 종목이 네이버이며 카카오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팔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미국이 홍콩 달러 페그제는 환율을 일정 범위 내에 묶어두는 것을 페그제라고 하는데, 그 폐지를 의회에서 거론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땐 뭐 내정 간섭 얘기가 되고, 사실은 그것이 또 하나의 변수는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는 현재 당장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도,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어제 그제 LG전자하고 삼성전자 실적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닝 서프라이즈였었고요. 하지만 전통 제조업 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좋은 쪽과 나쁜 쪽이 있는데 전통 제조업, 이른바 굴뚝산업 쪽은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포스코고요.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200, 상당히 낮게 나왔어요. 보통 5조 5천억 이상, 많게는 1조 가까이 나오는데 상당히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별도 기준으로 하면 사상 첫 한 적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만큼 전통 산업, 굴뚝 산업 쪽은 어려워요. 거기에는 철강뿐만 아니라 현재 정제, 석유화학,
또 자동차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고 이쪽 부분은 우리가 아직은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맑은 분야도 있죠. 한샘이 어닝성 파이가 나왔다는 172%. 카카오가 실적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은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영업이익이 거의 한 1,000억 원 가깝게 작년 동기 대비 한 2.5배, 140% 정도 급증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 맑고 흐린 것이 명확하게 현재 엇갈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들을 통해 그 실적 전망을 통해서 주가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현재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후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카카오 같은 종목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시장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가격은 현재 40달러, 배럴당 40달러대에 안착하는 것 같습니다. 수요가 조금씩 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자,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약 1원 정도 내려간 1195원 정도인데요. 잠깐 차트를 보도록 하죠.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현재 강하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원달러 환율이 좀 가파르게 좀 내려와줘야 된다는 건데, 즉, 현재 원화 가치가 가파르게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직 그러한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보면 전체 분위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처지는 또는 좀 맥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상태. 어쨌든 조금 더, 현재 우리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나쁘지는 않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꾸역꾸역, 현재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급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현재 1,000억 원, 코스닥도 매도하고요. 기관도 같이 매도하는 이른바 쌍끌이 매도이지만, 매도 규모가 일단 크지 않고, 그보다 더 크더라도 일반 개들이 받아주는 그런 상황인 것 하나라는 것과,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 상식적으로도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 M2라고 아시나요? 총유동성이라고 합니다. 그 M2가 현재 약 3천조 원 정도 되는데, 우리 시가총액이 1650조 원 정도 되죠. 그래서 그 M2라고 하는 총 유동성 대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유동성 대비 시총 비율은 55% 정도라는 건데 이게 최근 20년간의 평균치보다 오히려 아래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증시에 투여했던 자금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외국 기업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M2 대비 총 유동성 대비 시총이 낮은 상태가 된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 증시와는 별도로 우리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명분과 근거가 있다는 것이고 현재 미국 증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러한 진가가 발휘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포텐셜이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콘텐코가 됐죠. 콘텐코에 어느 정도 안착되는 것 같아요. 즉 현재 선물 베이시스가 플러스로 반전되고 한때 0.3 정도, 플러스 0.3 정도까지도 나온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조금씩 현재 콘텐코 상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플러스 0.5, 플러스 1.0 이상 올라가는 콘텐코가 더 강화되는 상황이 되면 삼성전자가 다시 힘을 발휘할 소지가 있다는 건데 아직은 좀 미약해요. 아직은 그 조건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는 관점. 그런 정도로 현재 일단 그 기대 수위를 좀 낮춰서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물론 장기적으로는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삼성전자가 좋죠. 자, 일단 그런 정도까지 시장을 이제 봤고요. 자, 시장의 특징을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시장 지수 상승 탄력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시원스럽게 쭉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지수가 쭉쭉 올라가려면 매수 주체 중 외국인들이 매수하거나 또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개인들이 코스닥 위주로 해서 마음껏
밀어붙이는 그 전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회복 장세하고는 또 다르죠. 그래서 지수 탄력성이 양시장 모두 조금씩 현재 제한적인 듯한 갈듯 말듯 뭐 이런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어찌됐든 일단 외형상으로 봤을 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일반 개인들이 일단 수급상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일반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세일 때에는 종목 장세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시장으로 봤을 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탄력적인 전반적으로 우월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종목 장세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종목 장세, 움직이는 활발한 종목들을 이리저리 살펴보면 종목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펀드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이 있죠. 우리가 하고 있는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카카오 같은 종목들. 그리고 한샘도 좀 그래요. 한샘 잠깐 차트를 볼까요? 한샘 같은 종목도 이렇게 10만 원이 넘어가는 종목. 이거 원래 펀드들이 좋아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CJ제일제당 제가 가끔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식품주를 매수한다, 이 종목은 매수해도 된다 했던 이 종목인데, 이 종목도 현재 펀드들이 좋아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IT 종목에서도 고가주, 가령 이오테크닉스가 상당하죠. 이오테크닉스 또 뭐가 있습니까? 리노업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리노업 같은 이런 종목들이 바로 펀드들이, 기관들이 좋아하는 우량주, 실적이 검증된 우량주입니다. 이런 종목들도 그전에는 상당히 더디게 움직였던 건데, 최근에는 펀드들이 수익 경쟁하는지 굉장히 가파르게 이들 종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선호하는 것들은 테마주들인데요. 오늘 그들 종목 중에 하나가 움직이고 있죠. 이른바 에너지 관련주들입니다. 동국 SNC, 유니슨, 또 뭐가 있을까요? OCI 같은 종목도 그렇죠. OCI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들 종목인데 사실은 이들 종목은 정부의 정책 때문에 이들 종목이 부각된다고 하더라도 실적 베이스로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는 것이죠. OCI는 연속 적자이고요. 또 유니슨이나 동국 SNC가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전망이 밝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정책이라고 하는 이슈에 일반 개인들이 참가하면서 시세를 만들고 있다.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 약간 특수할 수 있는 종목은 뭐 가령 한화 솔루션 정도는 조금 달리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런 종목은 말이죠. 테슬라가 아니라 니콜라 효과 때문에 이제 그런 수소차입니다. 그런 것이죠. 뭐 그런 정도로만 이제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에너지와 관련돼서 볼 때에는 자, 우리는 전기차를 보고 있죠. 전기차도 사실은 2차 전지는 에너지 관련주 쪽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뭐 전기 뭡니까 뭐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종목 할 필요 없이 전기차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관점으로 보고 이들 에너지 관련주에 뜬다는 것은 전기차한테는 나쁠 것이 없으니까 그냥 관찰 대상으로만 현재 우리가 그걸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그런 정도이고요. 조금 더 볼까요? 그리고 그 외에 반도체 관련주는 일반 개인들도 선호하지만 펀드들도 선호하는 약간 혼합된 개념의 그런 테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EUV 시리즈, SNS텍, FST, 동진세미캠, 또 한솔케미칼 이게 4탄이고 5탄이 PSK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들은 기관 및 일반 개인들도 선호하는 중첩된 개념의 그런 종목들입니다. 지금은 EUV 시리즈를 굳이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특징은 가만히 보면 보편적으로 지난 3월달과 6월달하고 현재 외형적으로 봤을 때에는 비슷한 측면이 일반 개인들이 주도한다는 측면에서 또 종목 장세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거꾸로 바이오주들은 약간 처지는 듯한 인상마저도 있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이거 보세요. 그리고 뭐 ABL 바이오도 썩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했던 종목들이죠. 한올 바이오 파마도 또한 마찬가지고 말이죠. 자, 이런 장세는 그 어려운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한 바이오주에 목매달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더군다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SK바이오, SK바이오팜은 20만원 이하면 사면 된다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그 기회가 있었어요. 어쨌든 이런 종목을 구성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그 어려운 다른 바이오에 눈독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3월달, 6월달 회복 장세에서 일반 개인들이 주도했던 종목 장세와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 깔려 있다는 거. 상대적으로 IT주들이 좋아요. IT주들이 아까 얘기했던 5G 관련주들도 여전히 괜찮은데 5G를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에이스테크 및 또 새롭게 주도주 부상 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서 유비쿼스 같은 종목들이 선별되는 것 같습니다. 차별화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실적 차별화 근거가 있다는 것, 수출 관련주, 수출 비중이 높은 쪽에 현재 주목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제 설명을 드린 바 있고요. 자, 오늘 보면 뭐 현재 5G 관련,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KH 바텍도 있고요. 또 더 있습니다. 와이솔 같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네요. 또 파인테크니스 같은 종목들도 또한 급등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현재 이쪽 부분에 선두주는 아모텍입니다. 아모텍, KH 바텍, 또 현재 파워로직스는 힘을 못 주나요? 파워로직스. 어제 또 어떤 게 자화전자, 이런 것들, UTI,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이런 종목들, 액트로, 파트론, 나무가, 또 인터플렉스, BH가 또 많이 뜨네요. 뭐 대략 어떤 종목들이 현재 주목받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이런 정도의 현재 특색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정도까지만 우리가 이제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제인 현재 뭡니까? 스마트폰 테마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뭐 종목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뭐 할 거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지만 스타디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공부는 좀 해놔야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또 일부 종목들은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종목들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스크린을 좀 하겠다는 건데요. 상승 배경이 뭐냐? 자,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어닝 소파에 나왔고요. 그중 IM 부분은 스마트폰 부분입니다. 지금 1조 7천 내지 1조 9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그쪽 부분에서 나왔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정도면 선방했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오류됐던 부분이 바로 스마트폰 부분이었던 건데, 한때 뭐 그 스마트폰 판매 1위도 좀 뺏긴 바도 있었을 정도로 상당히 안 좋았던 부분이 바로 IM 부분입니다. 하지만 ACDC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이 선방됐다는 것이죠. 선전했습니다. 실적이 말이죠. 그래서 현재 코로나 문제가 좀 완화되는 그런 상태에서는 실적이 좋아질 소지가 있는 데다가, 자, 가장 결정적인 것은 다음 달 한 달 후쯤에 8월 5일 날입니다. 갤럭시 노트 20, 또 갤럭시 폴드 2 등 신제품 갤럭시 시리즈의 언팩은 공개한다는 뜻이죠. 언팩 행사, 온라인 공개입니다. 온라인 공개를 한다는 것이죠. 오프라인 공개가 아니고요. 온라인 공개를 한다는 것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순환매가 들고요. 또 현재 이들 테마주 내에 선도주 아모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텍에 따른 효과도 좀 작용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충분히 현재 어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현재 실적과 연관해서 쌓여진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재 기대감 또는 순환매 때문에 올라온 단기 성향이 조금 높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도 의미 있는 종목들을 하나씩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스타디를 좀, 깊은 스타디는 현재 시간을 들여서 각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한 1, 2분 정도 짧은 시간에 소소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개념만 잡고 하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현재 일단 이 아모텍은 주업이 칩 바리스터, EMI 필터, 뭐 안테나, 뭡니까? 안테나 같은 그런 것을 주업으로 합니다. 전기 작용과 관련 전압을 제어한다든가 또 전기 노이즈를 통제하는 게 EMI 필터입니다. 그리고 전압을 제어하는 게 칩 바리스터고요.
딱 그런 것, 또 모터도 해요. 모터, BLDC 모터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합니다. 실적이 아주 좋은 건 아닙니다. 한 2020년 실적이 영업이익이 120억, 작년 동기 대비 170%뭐 좋아졌다는 건데, 한데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좋아진 것이지, 실제로는 아주 좋은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EPS가 800원 정도, 금년 단기 순이익이, 금년 주당 순이익이 800원 정도인데, 주가는 얼마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3만 원대까지 올라가네요. 현재 P결이 40배입니다. 현재 보통 기술주들은 40배까지 쳐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40배까지 올라가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건데, 이 업체가 그 전부터 계속 신규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이 현재 삼성전기가 하고 있는 MLCC 부분입니다. 적층 세라믹 콘덴서를 준비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현재 확대되지 못하고 있었던 터에 코로나 문제까지 겹쳐져서 문제가 됐던 건데, 최근 고객사, 거의 삼성전자까지는 아니네요. 화웨이 등, 현재 그 고객사에 대한 주문이 좀 현재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 하반기 때부터 늦어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MLCC 부분에 대한 매출이 현재 일단 지금 인식이 된다는 것이죠. 매출이 본격화되는 초입 단계에 와 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뜨는 겁니다. 이미 많이 올라와 있죠. 추격해서 매수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일단 관찰 대상으로 보고, 또한 이 종목이 스마트폰 때문에 뜨는 것이 아니라 MLCC 때문에 뜨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스마트폰 관련 테마 또는 모멘텀은 아니다. 이런 관점으로 구분해서 봐야 되고요. MC넥스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MC넥스인데요. 이 종목이 MC넥스인데, 원래 이 업체는, 이 MC넥스는 주업이 휴대폰용 카메라, 또 자동차용도 있어요.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쪽입니다. 이쪽 부분과 관련돼서는 상당한 시장 지배력 및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카메라 모듈만 따진다면, 그러면 삼성전기나 기타 뭐 나무가 이런 종들과 경쟁 관계에 있겠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 어쨌든 이 부분 특히 자동차용 쪽으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해서 현재 모비스에도 현재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실적이 아주 좋은 것은 역시 아닙니다. 그 사이 전방 산업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매출 꽤나 돼요. 매출은 1조 3천억. 금년 예상 실적입니다. 영업이익은 900억 정도, 조금 좋게 봐서 900억 정도, 그렇게 나오더라도 작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0% 정도 되는 거고요. 실적이 이제 저조하다는 것이죠. 네, 그랬을 때 EPS 주당 순이익은 3,900원 정도인데 현재 주가는 3,500원, 35,000원 정도 되니까 PER로 봤을 때 9.2, 3배 그 정도입니다. 해서 현재 그 밸류에이션 측면, 즉 PER이 높냐 낮냐, 높으냐 낮으냐를 따지면 이 종목은 상대적으로 부담은 좀 작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갤럭시 시리즈 출하가 어떻게 잘 되는지 그 성적에 따라서 주가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카메라 모듈, 자동차용 카메라, 지금 현재 좀 장착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특히 전기차 쪽으로 현재 자동차 산업에 더욱더 진행되면 될수록 카메라 모듈은 더 많이 전후방 측면 조금씩 차량 한 대당, 그 전에는 단순히 한 개 정도의 카메라만 장착이 됐던 건데 지금 6개, 뭐 그 이상도 장착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상당한 성장 동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MC넥스는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카메라, 뭡니까, 그 스마트폰 관련주 중에 가장 유력한 후보 종목이라는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스마트폰 관련주 한 종목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MC넥스를 공략해 보는 것이 적당한 가격에서 말이죠. 네,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종목, 유력 종목 조금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T바텍은 금속성 케이스 내지 금속성 부품 만든 모듈 업체고요.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바로 힌지 때문에 경첩이라고 하는 거, 금속성 경첩입니다. 이것이 갤럭시 폴드 1, 갤럭시 폴드 2에 장착되고 있는 부품이라 하는 것에서 특별히 주목받고 있죠. 갤럭시 폴드 1이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비틀리지 못했다는 건데, 하지만 이번 갤럭시 폴드2가 상당한 반향을 일으킨다라고 했을 때 그럴 소지도 다분히 있어요. 그렇게 되면 KH 바텍이 특히 그 갤럭시 폴드의 핵심 부품이 그 힌지거든요. 힌지, 경첩.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갑작스럽게 크게 부각될 소지도 다분히 있다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된 UTI는 뭡니까? 어, 울트라 씬 글라스, 울트라 씬 글라스라는 그런 개념인데, 이거는 경쟁 업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건 조금 관찰하는 대상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이솔이라고 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와이솔 잠깐 보도록 하죠. 와이솔은 차트를 먼저 보시도록 하죠. 오늘 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와이솔은 소 필터라고 합니다. 소 필터. 이거는 주파수를 걸러주는 그런 필터 정도로 기기를 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은 와이솔은 삼성전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 그래서 삼성전기의 분사, 스피노프라고 합니다. 분사 개념의 종목이라는 것이죠. 파트너 뭐 이런 종목과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RF는 라디오 프리퀀스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무선이라는 뜻입니다. 무선 부품 쪽을 하고 있다는 건데 실적은 뭐 약간 부진합니다. 금년 예산 실적이 3,500 매출은요. 근데 뭐 그것은 뭐 작년과 큰 차이가 없다 치더라도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줄었죠. 270억 정도. 그건 좋게 봐서 그 정도입니다. 근데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요. EPS는 900원 정도로서 현재 지금 1,400원, 1,500원 정도 되니까 PER도 16배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갤럭시 시리즈하고 특히 5G 통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프리퀀스, RF 부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필드도 비슷하고 말이죠. 소필드는 주로 스마트폰에 장착이 되는 부품인데 RF 부품은 5G와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 및 현재 5G와 동시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라는 것이죠. 실적 아주 좋은 건 아닌데 이 종목이 부각되는 것은 아마 차트 때문에 그렇고 또 주가가 또 만만하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쫓아가면서 매수할 대상까지 그 정도로까지 아주 뛰어난 성장성도 좋고 독보적이고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관찰 정도는 좀 하자 하는 거고요. 자, 그 외에 쭉 먼저 종목에 대한 설명은 다 마쳤고 관찰 대상으로서는 뭐 나무가 같은 카메라 모듈 업체도 있고요. 또 BH 같은 현재 뭡니까 그 소재 업체도 플렉스블 소재죠. 현재 업체도 있다는 거, 뭐 그런 정도. 그리고 또 뭐 더 있습니까? 뭐 일단 그런 정도입니다. 더 이상 뭐 보면 정신반 산만하죠. 이런 정도만으로도 우리가 관찰할 대상으로서는 뭐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 뭐 이것저것 얘기를 했고요. 종목이 좀 많이 그 거론이 됐기 때문에 현재 뭐 어지러운 측면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종목 장세일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스크린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시장의 맥에 해당되는 그런 분야가 무엇이며 그 중에 가장 현재 핵심이 되는 그런 종목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하려면 이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시장의 전반적인 맥을 읽고 핵심을 잡고 종목을 셀렉팅을 해야 된다. 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건데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나 삼성바이오로스, 네이버 같은 또 SKC도 또는 현재 LG 뭐 화학이나 삼성 SD도 마찬가지 개념인데 그들 종목은 장기적으로 가는 정도로 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중간중간에 한번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정도로 컨셉을 잡고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전반적인 감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에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분은 계속 당부 말씀드리지만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이왕이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